법이 어려우십니까? 판례는 더더욱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실제 사건과 판결을 통해 알기 쉽게 법을 전해드립니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자,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에서 실제 사건을 통해 법을 적용한 사례가 대법원 판례인데요. 변호사님, 제가 한 거 제대로 한 거 맞죠? 뭐 대충 제대로 한 겁니다. 네. 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제가 그 보니까 네. 이거 앞으로 한 20만 더 하면은 네. 앞으로 우리 이재영 씨를 명예 변호사로 아, 임명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는 될 수 없을 확률이 높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이나 지원해서 1심 재판을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은 상급법원에 다시 한번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법령 위반 문제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세판이라 그랬는데요. 보통 가위바위보 3세판은 무조건 2번 이기면 되잖아요. 두 번이면 끝나죠. 이거는 1심, 2심 이겼다고 해가지고 대법원 전개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3심이 가장 중요하고 3심에서 이기면 가위바위보 2번 져도 대법원 한 번 이기는 게 훨씬 큽니다. 왜? 유도에서 있죠. 네. 한 판이 크잖아요. 아, 그게 통과 한 판. 100번 해도 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대법원은 네.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을 통해서 통일된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는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그대로 판례 이퀄 법, 헌법이나 극히 필요한 법만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사가 법을 해석하도록 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재판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법관들이 요 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저 법은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하는데 그건 1, 2심 판사도 하긴 하죠. 법 해석을. 근데 대법관이 하는 해석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대법관이 한 판결은 좀 유식한 말로 사실상의 구속력이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상징성이 있으니 대법원 판례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법 지식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대법원 판례를 만나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미영 씨는 결혼 중매업체의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민수 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하면서 민수 씨의 요구로 그의 어머니에게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며 보증금 5천만 원과 월 370만 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2년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영 씨 부모님은 민수 씨의 요구로 강남에 6억 원 상당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예단비로 현금 5천만 원, 400만 원 상당의 이불 2채, 은수저와 고급 반상기도 신랑 쪽에 보냈는데요. 결혼식 비용 3,700만 원, 신혼여행비 5,500만 원도 미영 씨가 부담하고 두 사람은 1년간 부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남편인 민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몇 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미영 씨는 남편 민수 씨가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결혼 비용, 예물, 예단에 들어간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미영 씨의 결혼 비용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예, 참. 자, 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 미영 씨의 결혼 비용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졌을까요? 요 결론이 비용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났을 것 같아요. 예. 물어주지 마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역시 그 유튜브 이게 한 5회 정도 하시니까 네. 거의 뭐 이제 물리가 트여셨습니다. 반법조인입니다, 저도. 예? 자, 대법원은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또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징여 유사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인이 성립돼서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지속한 이상은 증여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상한데? 결혼 생활을 사실 오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 한 건가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마쳐서 법률상 배우자가 돼야 그 부부로서 인정받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관계의 해소도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만 인정이 됩니다. 쉽게 그 혼인의 실태를 부정해서 이혼 절차가 아닌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별도 절차를 통해서 혼인을 없는 걸로 보는 것은 이혼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화 되는 거고요. 크게는 결혼제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겠죠. 요즘 뭐 혼인 신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은 거의 하지 않고 뭐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거의 이게 뭐 혼인이라는 형식만 취했지 혼인 신고하고 혼인 실질적인 혼인의 실체가 없었다. 이러면 이거 혼인이 성립 안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의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다른 거지. 이게 혼인 신고를 했다. 그다음 뭐 같이 동거를 얼마 했다.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혼하면 제일 관심사가 재산 분할이잖아요. 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이 그 상대방 배우자의 고유의 권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연금을 나눠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퇴직연금을요? 네, 이혼해도? 네네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퇴직연금 이런 걸 받을 정도면은 부인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혼할 때 재산 그 분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판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을 이어오던 순희 씨 부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영철 씨는 이혼을 전제로 순희 씨에게 재산 분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혼이 급했던 순희 씨는 영철 씨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요.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순희 씨가 영철 씨에게 자신 몫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이 사건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순희 씨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는 혼인 관계가 해소된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인데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결혼 비용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혼 없는 부부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지 좀 모르겠어요. 어떤 거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맞아요.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저는 뭐 결혼 생활 뭐 아주 오래 했으니까 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신뢰가 깨어지면요 모든 게 깨어집니다. 부부 생활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